미중 갈등이 다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그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해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인데 네. 급하게 이제 문서를 막 소각하는 그런 장면이 네. 지금 방송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은 깜짝 놀랐는데 네. 미국 정부가 갑자기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은 네. 72시간 내로 폐쇄하니 빨리 떠나라. 이 소식을 통보받은 중국 총영사관이 휴스턴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보면서 떠나라고 했더니 연기가 나네 뭔가를 급히 불태우는가 봅니다. 이렇게 또 중계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앞에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영사관 안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 때문인데 폐쇄 통보 후 영사관 측이 급히 관련 문서를 소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가 없었던 전격적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enough. We're not going to allow this to continue to happen. When they don't, we're going to take actions that protect the American people, protect our security, our national security, and also protect our economy and jobs.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면서 영사관 폐쇄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We find the China-U.S. relationship today weighed down by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including commercial espion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rom American companies. 자, 지금 밝힌 내용을 보면 상업적 스파이 활동, 절도, 지금 증거는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증거가 있다고 봐서 일단 명분으로 내세운 것들은 있습니다. 뭐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법무부에서도 어떤 얘기들 하고 있냐면 일부 그 중국인 대학생으로 가장 해커들이 네. 이 지적재산권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도 빼돌리고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또 뭐 스탠퍼드대 연구원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군 소속이었다. 이거를 사실 감췄다. 그리고 휴스턴의 영사나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한다고 하면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고 이게 또 영사관까지 폐쇄할 만한 조치인가는 또 고개가 갸웃거릴 수 있는데 하여튼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에서는 저 휴스턴 총영사관은 영사관이 아니라 스파이 활동의 총본거지라라는 식의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미국 내 영사관이 네, 한두 곳 있는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많죠. 왜 하필이면 휴스턴이에요? 이게 상징적인데요. 우리가 이 나사에서 네. 뭐 우주항공 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하면 모두 다 콜사인이 휴스턴이잖아요. 영화에 보면 휴스턴 여기 지금 뭐 궤도에 진입했다. 이 휴스턴이 나사의 원래 명칭은 존슨 우주센터인데 네. 휴스턴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유명하죠. 휴스턴이라는 텍사스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지금 여기는 텍사스 메디컬 센터가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바이오 연구소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텍사스에 사실은 이 기술 집약 도시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나온 상업적 스파이 활동 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절도 이걸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이제 폐쇄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은 우리 기술을 도둑질하는 나쁜 짓을 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위치로 꼭 집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에 그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looking at closing further Chinese embassies in the United States? As far as closing additional embassies, it's always possible. You see what's going on. We thought there was a fire in the one that we did close, and everybody said there's a fire, and I guess they were burning documents or burning papers, and I wonder what that's all about. 자, 이거는 중국 측도 바로 반발을 했는데 이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月21日，美方突然要求中方关闭驻休斯敦总领馆，这是美方单方面对中方发起的政治挑衅，严重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严重违反中美领事条约的有关规定，蓄意破坏中美关系，十分蛮横无理。中方对此予以强烈谴责，中方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错误决定，否则
中方必将做出正当和必要反应。 자, 결정 처리하라. 안 하면은 대응하겠다. 네. 대응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국 내에 미국 대사관도 영사관도 폐쇄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하겠다. 예, 거론된 부분이 우한 영사관이었는데 네. 우한은 사실 코로나19 발바지로 있어서 이미 미국이 저쪽에서 떠났기 때문에 네. 청도 쪽을 폐쇄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중국 쪽에서 설명도 보면은 조금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안 맞다기보다도 미국에서는 지금 지적재산권 스파이 이런 부분을 거론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는 미국의 대선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정치 문제를 또 들고 나왔고 또 약간 미국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이런 일방적이겠죠. 아직 확인된 거 아니니까 주장이 나온 게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쪽에 폭탄 및 살해 협박도 있었고 미국 측이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행랑도 함부로 열어봤다. 국제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정치적 목적은 대선이죠. 네. 사실 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민주당 정권을 빼앗아 올 때 네.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주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중남미의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 슬로건이 뭐냐면 장벽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민자들을 주적으로 해서 백인 노동 계층의 어떤 표심을 자극을 했고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고 재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불법 이민 노동자는 더 이상 안 먹힐 겁니다. G2의 가장 강력한 적은 중국인데 미국과 이슈가 많아요. 네. 우선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중국의 성장률은 높은데 미국은 저성장이다. 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중국에 뺏기고 있다. 이거 되찾아오겠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도 아주 잘 걸렸다 싶은 거죠.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건너온 거 아니냐.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다. 미국은 너무 힘들다. 여기에 지금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있고요. 네.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또 홍콩 보안법까지 걸립니다. 네. 그 홍콩의 자유 시민들을 지키는 일을 미국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권법을 또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서 중국 때리기로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자, 미국이 이런 가운데 뭐 이전에 그 흑인 차별 네. 중단하라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나 봐요. 여기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을 지금 투입을 했어요. 네. 근데 연방군 투입을 한 것을 놓고서도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것도 연방군 투입에도 어떤 배경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좀 강하게 진압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질서예요. 질서를 잡는 대통령. 보수적인 대통령들은 다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잡아왔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맨이라는 이미지도 맞는 것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흑인 차별이라든가 시민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네. 시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이 백악관 주변에 연방군이 들어왔다가 사실은 평화 시위로 전환하면서 철수한 바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합참의장하고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세인트 존스 교회에 간 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군내 기류가 대통령에게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위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연방군을 투입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이 연방군과 연방경찰이 훨씬 더 강하게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going on? Who are you? NLG will get you out. What's your name? 갑자기 나타난 군복 차림의 남성들입니다.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시민들을 연행해 갑니다. 국토안보부가 투입한 연방 요원 중 일부는 보탁이라고 불리는 특수 요원까지도 포함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군 투입과 이들의 무분별한 폭행, 강경 진압이 시위를 더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격화되자 They use tear gas, which is the military grade, which is 40% stronger. 상황이 격화되자 나체 상태로 비무장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주민도 등장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My message is very simple. Please do so away from the violent activity that is taking place near the courthouse on a nightly basis for your own safety.
We will not retreat. We will not continue, or we will continue to take the appropriate action to protect our facilities and our law enforcement officers. 자, 이거 직접적인 이유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혹시 네. 이것도 대선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예. 그런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도 갈라치기, 우리에게는 강한 적이 있다. 이기기 위해선 뭉쳐야 한다고요. 이 미국 국내 정치도 지금 갈라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진압한다. 그래서 질서를 잡겠다. 지지층은 보호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해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워싱턴 포스트를 기준으로 하면 15%포인트가 벌어져 있어요. 네. 바이든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좁은 것도 6%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9개 매체의 대선 이 지지도를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한 8.6%포인트 정도의 격차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는 한 10%를 내가 뒤지고 있는데 네. 지금 11월 대선인데 경제 이슈를 가지고 이걸 따라잡으려고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멀어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으니까 이 야당 후보인 바이든은 지금 아주 때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급해졌는데 어쩌면 서두르다가 악수를 둘 가능성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포틀랜드 시위 그 강경 진압 예. 이게 다른 도시로도 갈 수 있을까요? 갈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좋아하는 그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포틀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강경 이 급진 좌파들이 바이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네, 네. 있고 그래서 그 도시가 무정부 상태로 빠졌다는 건데 뉴욕이나 시카고, 필라델피아도 이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아예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진 좌파들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지지율이 바이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뉴욕, 시카고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민에 대해서 시위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자, 대선을 앞두고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또 미중 간 갈등도 다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돌출 행동을 자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